자, 학습 곡선 보겠습니다. 자, 학습 곡선은 우리 원가 함수 추정 방법 중에 하나였죠. 이게 원가 함수의 추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밌어요. 자, 기본적으로 볼 거는 우리 재료비와 자, 우리 직접 재료비나 이런 재료비죠. 재료비. 그 다음에 우리 노무비가 있었죠. 노무비. 이걸 보면은, 자, 당연한 얘기인데, 재료비의 투입량이라는 거, 한 단위에 2kg이 투입되더라. 이런 식으로 투입량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일정하죠. 시간이 갈수록 어쨌든 간에 다 일반적으로 일정하다. 거의 동일한 양이 투입이 된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관찰을 해봤더니 이 직접 농무비와 같은 예를 들어 직접 노동 시간 이런 것들, 이런 투입 시간입니다. 시간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을 계속 늘려갈수록 이 금액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감소한다. 그 이유가 뭐냐? 당연히 재료비는 일정량이 단위당 투입되는데 변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시간만큼 직접 노동시간이나 이렇게 노무시간이나 노동시간은 투입되는 양이 점점 감소하더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숙련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학자들이 밝혀냈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한 단위를 갖다 생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2시간이 투입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단위 생산할 때, 또 한 단위 생산할 때, 이럴 때마다 노동자들이 숙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에 2시간 투입되던 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1.8시간, 1.6시간, 1.4시간 굉장히 빨리 한 단위를 만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숙련도가 증가한다. 자, 이럴 경우에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학습 효과다. 이렇게 말해요. 학습이 돼서 그렇다. 그래서 빨리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원가 계산을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다 추정입니다. 원가 함수 추정과 관련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자, 학습 효과, 생산량과 노동시간 보시면은 재료비와는 달리 노동시간, 작업시간은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작업자의 숙련도 증가로 노동시간,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 학습 효과,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해당 작업의 반복 수행으로 인한 숙련도 증가로 단위당 노동시간이 규칙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우리는 학습 효과라고 한다. 그 다음 생산 과정에 학습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단위당 변동 원가는 선형 함수로 설명되지 않으며 원가 함수는 비선형이 되고, 바로 이 학습 효과에 의한 요거죠.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학습 곡선이 바로 대표적인 비선형 원가 함수를 나타내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는 원가고, 이건 단위당 원가다. 이렇게 보면, 물론 여기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단위에 대해서는 직접 재료비 얼마, 2kg, 2시간 투입,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생산량 하나일 때 얼마, 딱딱딱 대응이 돼요.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선형이 된다. 직선이 이렇게 됩니다. 선형이 돼요. 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직접 노무비, 노동시간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원가가 찌끔 감소하죠. 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해서 학습 효과가 있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선의 형태, 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걸 갖다가 단위당 원가, 한 단위당 얼마일까라는 개념으로 나타내게 되면 당연히 선형으로 감소해야 되는데 이게 학습 곡선이죠. 곡선. 비선형. 선형이 아닌 곡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학습 곡선을 우리는 대표적인 비선형 원가 함수로 보고 있습니다. 선형, 직선이 아닙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주의.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항상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건드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변동 제조 간접 비를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요. 그럴 경우에 직접 노무 원가의 뭐 20%를 배분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노무 원가의 20%를 갖다가 변동 제조 간접 비로 보겠다. 하게 되면 학습 효과가 만약에 있다. 하게 되면 변동 제조 원가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직접 노무 원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계산을 할 때는 직접 노무 원가의 감소 영향만 고려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의 20%를 배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변동 제조 간접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금액의 감소 효과도 같이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출제가 될 때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밑에 이제 사례에서 볼 겁니다. 이거는 학습 효과는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품에 배부되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얘기고. 자, 그다음 학습 모형의 종류입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 자, MVP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증분 단위 시간 학습 모형 있죠? 이거는 참고로만, 설명은 드리는데 참고로만 볼 거예요. 보시면 돼요. 수험과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걸 시험에 낼 수가 없는지. 내라고 그러면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기가 조금 껄껄해요. 딸따름해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자,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을 보면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누적 생산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누적 생산량 그 다음 단위당 시간,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 그 다음 총 누적 시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게 포인트예요. 요 표를 그릴 줄 아느냐. 자,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냐 포인트입니다. 자, 나온 것처럼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 이겁니다. 일정 비율, 이 비율을 우리가 학습률이다 이렇게 말해. 학습률.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형태로 학습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의 학습 곡선. 학습률, 일정 비율이죠. 80%면 80%, 90%면 90%.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90% 아니면 80%, 85% 이렇게만 주어지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학습률은 우리 시험에 다 주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자,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 누적 생산량. 한 단위를 생산했어요. 생산량을 한 단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위당 시간은 뭐가 될까요? 지금 주어진 대로 1000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1000시간. 따라서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도 당연히 1000시간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 단위를 만들 때는 1000시간이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총 누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몇 시간 든 겁니까? 1000시간 곱하기 개수 1개 생산. 따라서 당연히 1000시간. 1개 생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당 총 누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기본이고. 그 다음 누적 생산량을 2배로 늘릴 때, 자, 2배가 얼마가 됩니까? 한 단위의 2배는 2개 생산. 자, 2배로 늘릴 때, 지금 학습률이 80%로 주어져 있어요. 80%. 2배로 늘어났습니다. 2배로 늘렸더니 학습률 80% 돼 있죠? 학습률로 감소한다.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이 그럼 얼마가 될까요? 이 1000시간에 곱하기 80%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이 800시간 이렇게 되네요. 800시간. 자, 그럼 여기까지 두 개 생산한 시점까지 총 누적 시간을 구해봐야죠. 총 누적 시간은 얼마입니까? 한 단위당 800이기 때문에 800시간. 지금 현재 몇 개? 두 개 생산했죠? 두 개, 28에 16, 1600시간이 걸렸구나. 우리의 목표는 이 총 누적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이 총 누적 시간을 못 구해내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밑에 있는 증분 단위 시간 학습 모형이죠? 요거는 총 누적 시간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못 해요. 억지로라도 우리 지수 함수라고 하는데, 그 지수 함수를 주어주고 계산해봐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아니 수학 시간도 아니고 지수 함수를 주어주고 이런 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두 개 생산하는데 총 누적 시간, 두 개 생산하는 데는 1600시간이 들었구나. 따라서 직접 노무비는 시간당 이익률이 주어질 겁니다. 1시간당 30원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 생산할 때까지 1600시간 곱하기 30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직접 노무비가 계산된다. 이걸 계산해야 돼요. 총 누적 시간. 우리 교재는 제가 칸이 모자라서 못 썼는데 한 번 더 해보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합니다. 2배 얼마입니까? 4개. 2배는 4개죠. 4개 생산할 때를 볼게요. 4개. 그러면 위에 있는 800시간에 80%. 800시간 곱하기 80%. 88이 64. 640시간. 그럼 총 누적 시간은 얼마가 돼요? 단위당 640이기 때문에 640시간 곱하기 지금 몇 개 생산? 단위 4개 생산했죠? 4개. 계산하면은 2560시간 이렇게 나와요. 됐죠? 4개 생산할 때까지는 2560시간이 걸렸구나. 따라서 시간당 이익률이 30원이나 하게 되면 4개 생산에 걸리는 총 직접 노무비는 2560시간 곱하기 30원 때리면 된다. 이걸 구해야 돼요. 총 누적 시간. 그럼 2배 하면 어떻게 돼? 8개, 16개, 32개 쭉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냥 엄청나게 길게 나가지는 않지만은 4개나 8개에서 끊겨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증분 단위 시간 학습 모형 밑에 보겠습니다. 자, 수업 목적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증분 단위 시간, 즉 마지막 한 단위 시간이에요. 요게 일정 비율, 학습률 감소하는 형태로 학습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학습 곡선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사례 보시면. 자, 누적 생산량이 하나입니다. 증분 단위 시간, 마지막 한 단위의 시간이 얼마냐? 한 단위 생산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단위는 그대로 한 단위죠. 그게 1000시간이에요. 위에 있는 거 똑같죠? 이거랑 1000시간. 자, 누적 시간은 당연히 1000시간 곱하기 1 해서 1000시간. 여기까지 문제였고, 자, 2배로 늘어났어요. 2. 누적 생산량이 2가 됐다 하게 되면 위에 있는 1000시간 곱하기 학습률 80% 때리면 800시간이 나오죠. 이 800시간이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 한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 한 개 생산하는데 한 개 생산에 1000시간이 들었습니다. 생산량을 2배로 늘려서 2개를 생산했죠. 그때의 증분 단위 시간이 800시간이에요. 1000시간 곱하기 80%에서 80시간입니다. 800시간. 이 800시간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2개. 마지막 한 단위. 한 개 생산하고 마지막 한 개죠. 아니, 2개라기 그렇고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 요거 생산할 때 얼마? 800시간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지금. 얘랑은 총 누적 시간 얼마입니까? 1000시간 플러스 800시간. 1800시간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얘는 지금 1600으로 돼 있죠? 달라요. 그래서 증분 단위 시간 학습 모형은 마지막 한 단위가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거예요. 2개 생산할 때 마지막 단위는 1개 생산하고 나머지 마지막 1개. 요게 이렇게 감소한다. 따라서 총 누적 시간은 1000시간 플러스 800시간이다. 좀 다르죠? 자, 그러면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나가보죠. 얘처럼. 이번에는 2개에서 누적 생산량을
두 배를 했습니다. 4개를 생산했다 해보겠어요. 4개. 4개 생산하면은 증분 단위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증분 단위 시간은 1000시간이었다가 2개 800시간이었죠. 800에 곱하기 80% 640시간이다. 640시간. 그럼 총 누적 시간이 어떻게 될까? 지금 4개를 생산했는데 요거는 우리 몇 개 했어요? 2개일 때고 늘려가지고 이제 4개가 됐어요. 4개. 그랬더니 마지막 한 단위가 800 곱하기 80% 640시간이래요. 4개의 마지막 한 단위는 뭘 의미합니까? 1개 생산하고 2개 생산하고 3개 생산하고 마지막 이 4개째 그게 640시간이 걸렸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총 누적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 누적 시간은 1개일 때는 1000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2개째일 때는 800시간이었고 그 다음 4개째일 때는 얼마입니까? 4개째일 때는 마지막 한 단위 마지막 4개째 640시간이었죠? 640시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3개째는 얼마예요? 3개 생산한 데 든 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에서는 이렇게 총 누적 시간을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지만은 증분 단위 시간 학습 모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지막 단위의 시간이죠. 마지막 단위의 시간이 일정률로 감소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껴있는 3개 이런 거는 계산을 못 해요. 따라서 이 전체가 도대체가 총 누적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누적 시간을 계산을 못하니까 시험 문제로 내기가 애매합니다. 낼 수가 없어요. 자, 다만 우리 좀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걸 지수함수로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 자, 이거 뭐냐면 증분 단위 시간 m은 a의 x-b제곱이다. 이런 아주 못된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못된 지수함수. 만약에 이런 지수함수, 이게 구하는 그 함수 그 내역인데 이 지수함수를 주어지면은 세 번째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m은 증분 단위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온 요 금액들이에요. 마지막 한 단위를 생산할 때. 그러니까 3개를 생산했다? 마지막 3개를 생산할 때 얼마냐? 이게 바로 이 m인데 이 m은 a 곱하기 x-b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a는 첫 단위 생산 시간 1000시간 이렇게 1000 입력하고 그 다음에 x는 누적 생산량. 내가 이제 3개째 얘를 알고 싶다. 그러면 3이 들어가는 거예요. 3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b는 이제 우리 학습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 학습 지수가 주어져요. 일정 금액이 b가 이제 얼마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이 m이 나오겠죠. 이 m이 요거예요. 결국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드는 거냐면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이렇게 껴있는 3개째의 증분 단위 시간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내기가 곤란하다. 다만 억지로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 함수를 주어집니다. 자, 이러한 거에 m은 뭐 2의 x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에 의해서 함수가 추정된다. 그럴 경우에는 x에다가 뭐예요? a는 저 1000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뭐 a 하고서 대입을 해가지고 지수함수에 대입을 해서 이 값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 지수함수를 내기가 좀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고난도 수학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자료, 지수함수 자료를 제시한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다 수업용으로 못 내요. 문제를 못 내요. 결론적으로는 괜히 저런 거 건드려서 냈다가 욕먹어요. 아니 무슨 원가 관리 시험에 지수함수 수학 시간도 아니고 이런 게 나오냐 이렇게 욕먹기 때문에. 하지만 엿먹으라 할 땐 또 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지만 99.9%는 못 낸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 끄시고 거의 뭐 다 여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 이쪽에 좀 집중을 해서 직문 단위 시간 학습 모형을 참고만 하고 그냥 제껴 버리셔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합격은 자, 이제까지 각각 4대의 경비행기를 생산 판매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경비행기 4대의 입찰 계약 참가 요청을 최근에 받았대요. 현재 4개를 생산했는데 추가적으로 4대를 더 생산하는 겁니다. 4대를 더 생산해서 이 4대를 갖다가 입찰에 참가시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4개를 생산을 했어요. 자, 이미 판매한 4대의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고 85%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에 따릅니다. 85% 주합격은 제조 원가의 10%의 이윤을 가산하여 판매한다고 할 때 제시할 대당 판매가는 얼마인가? 자, 4대까지 생산했을 때의 자료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4대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몇 대? 4대를 더 생산해야 돼요. 4대를 더 생산해가지고 추가 4대를 갖다가 입찰을 시켜야 됩니다. 입찰. 총 얼마예요? 8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적 생산량 개념으로 보면 1대, 2배면 2대, 2배면 4대, 2배면 8대. 아, 여기까지 가면 되겠구나. 이게 나오면 돼요. 자, 직접 재료비는 뭐 4대 생산에 대해서 대당 10만 원이 들었고 40만 원. 직접 노무비는 4대 생산까지 28,900시간. 요거 중요한 자료죠. 4대 생산할 때까지 총 누적 시간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4대. 이 금액을 이미 그냥 미리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28,900시간이다.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잡아가지고 추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직접 노무비는 시간당 30원이고, 뭐 간접조립비는 28,900시간에 이번에는 30원이 아니라 20원 때리네요. 간접조립비. 직접 노동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 기타 제조 간접비는 86만 7천원. 이 86만 7천원 위에 직접 노무비죠. 28,900시간 곱하기 30원. 그거 금액. 즉 직접 노무비의 10%를 배부하는 거예요. 86만 7천원 곱하기 10%. 그래서 86,700원이 4대 생산까지 발생돼 있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4대를 더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산된 4대는 우리 이제 입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생산한 4대는 이미 생산했고 추가적으로 4대를 더 생산해야 되죠. 그 추가적으로 더 생산해야 되는 이 4대에 대한 게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도. 자,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자, 누적 생산량이고 그 다음 단위당 얼마?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 자, 이번엔 85%라고요. 학습률. 그 다음 총 누적 시간. 해가지고 땅땅땅땅 추정을 해보면 되겠다. 자, 1개 생산할 때, 2개 생산할 때, 2배씩, 4개 생산할 때, 추가 4대, 8개 생산할 때, 2배씩 쭉쭉쭉 늘어나자. 자, 요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생산할 때까지의 총 누적 시간 28,900시간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얘를 이제 제일 먼저 추정치로 들어가야 돼. 4개 생산할 때, 총 누적 시간이 28,900시간. 28,900시간이래. 여기서 추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얘는 얘 곱하기 얘였죠? 그랬죠? 자, 그래서 추정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것보다도 얘를 막바로 이용이 되겠죠? 총 누적 시간이 28,900시간 하기 때문에 단위당으로 가면 이제 나누기 4, 4개 해주면은 한 개당 나올 겁니다. 7,225시간. 자, 됐고, 그 다음. 자, 학습률이 85%이기 때문에 7,225시간. 7,200, 맞죠? 225시간. 7,225시간 곱하기 학습률 85%. 자, 때리면은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이 614 하나.
141시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뭐 자동적으로 나왔죠? 6141시간 곱하기 한 단위당 요거기 때문에 자 8개 하면 총이 나옵니다. 8개. 자 때리면은 49128. 49128. 자 지금 이 사례 문제죠? 이 사례 문제만 정확히 푸시면은 다른 건 다 풀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 학습 곡선 쉬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됐고. 자,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거. 자, 그러면 4개 생산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죠? 여기서 추가로 4개를 생산해서 그 추가 4개를 갖다가 이제 입찰에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2개의 차이입니다. 이 2개의 차이. 이 2개의 차이. 차이 금액. 얼마? 총 49,128시간. 49,128시간. 49,128시간 마이너스 지금 뭘 구하는지 눈치채셨죠? 28,900시간 이 차이 금액. 이 금액이 차이를 구해보면 2028 나와요. 2028시간. 자,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거고. 자, 20228시간.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추가 4개. 추가 4대분의 총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맞잖아요. 4개 생산할 때까지 요만큼인데 추가적으로 8개까지가 이만큼입니다. 총 시간이. 그럼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은 추가 4대분에 대한 그 총 시간이 나온다. 얘부터 구해야 돼요. 그럼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자, 2028시간이 추가 4대분에 대한 총 시간이다. 자, 그럼 4대에 대해서 원가를 한번 구해보자. 자, 추가 4대죠? 추가 4대. 우리 원가를 한번 계산해보자. 앞서서 4개를 생산했을 때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단위당 자료가 얼마고 단위당 시간당 임률이 얼마고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자, 그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재료비, 직접 재료비 추가 4대분 4대 곱하기 우리 자료에 주어져 있죠. 한 대당 얼마래요? 10만 원이라고 우리 처음에 4대 생산했을 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직접 노무비는 총 누적 시간 2028시간 2028시간 자 곱하기 시간당 임률이 30원 자 요거는 이제 계산해 보면은 606 840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간접 조립비 총 시간 2028시간 곱하기 시간당 2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원 플러스 그 다음 기타 제조 간접비 직접 노무비의 10%입니다. 직접 노무비 606840 606840 곱하기 10% 이렇게 때리면은 원가 얼마가 돼요? 원가 추가 4대의 원가 1472 084 이렇게 해서 추가 4대의 경비행기의 총 원가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자, 우리 구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뭡니까? 경비행기 한 대당 판매가를 계산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구할 수 있죠? 뭐 구합니까? 추가 4대에 대해서 이만큼이 나왔기 때문에 한 대는 얼마입니까? 한 대. 1, 4, 7, 2, 084 나누기 4대 한 대당 원가 한 대. 그 다음 한 대의 원가가 나왔습니다. 이 원가에 대해서 우리 문제에서 10% 제조 원가에 10% 이윤을 붙인다. 10% 이윤 붙이기 때문에 1.1을 곱하면 되겠다. 하면은 404823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납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학습 곡선은 이 정도 문제, 뭐, 이 정도, 우리 사례 문제 정도 풀 줄 아시면은 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뭐 기계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우리 사례 그 보론에 위표의 A와 B 금액의 계산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저기 해보시면 당연히 뭐 쉬운 얘기인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원가를 계산하게 한 다음에 솔직히 원가 계산해서 끝나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1472084 추가 4대의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끝나는데 지금 여기 약간 2단 협착이 들어갔어요. 한 대당 판매가가 얼마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죠? 4대로 나눠서 한 대당 원가가 얼마일까 구해보시고 거기다 뭐 마진율 이윤율 딱 때리면은 판매가 얼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구했던 것처럼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교재는 A, B 이렇게 해놨죠. 얘가 얼마일까요? 또는 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못 구합니까? 자,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보론해 보시면 위 표에 A와 B 금액의 계산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B부터 먼저 계산해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애가 요쪽에 있기 때문에 B부터 계산해 보시면은 B에다가 곱하기 85% 때리면 7225 시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B 곱하기 85% 이꼬르 7225시간 해버리면 B가 8500시간이 나와요. 구하고 그다음 A는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이 A는 A 곱하기 85% 때리면 8500시간이에요. 따라서 A가 나와야 돼요. A는 10,000시간이구나. 자, 여기까지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까지 해서 보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곡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